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메나텍 어소시에이트 박영선입니다. 오늘은요, 호흡계, 면역과 글리코와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면역은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유지하는 힘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호흡기 면역. 왜 그러냐면 호흡기라고 하는 게 코를 통해서 외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장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나 그만큼 중요한 이유이고요. 우리는 자연이고요. 인체 자체가 자연에 살아가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외부의 독소로부터 해독되어지고 방어될 수 있는 몸속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방해받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면역이 많이 약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운동해야 건강해지니까 운동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니 난 숨쉬기 운동만 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도 그랬었는데요. 사실은 숨쉬기 운동이라는 걸 배운 적도 없고 자연스럽게 알아서 했던 거지만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 함께 제대로 된 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1분이면요 한 10회에서 20회 정도의 호흡을 하거든요. 운동을 많이 하고 근력이 강화된 분들은 훨씬 더 적은 횟수를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다가 손을 얹으시고요. 입으로 쉬는 게 아닙니다. 호흡은 코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게 들이마셔서 배가 좀 불룩 나올 때까지 한 다음에 코로 뱉으면 좋지만 처음엔 그게 잘 안 되니까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폐를 다 짜서 밖으로 다 공기를 내뱉는다 생각하시고 이걸 반복을 하시면서 어깨가 들썩이면 또 안 되시고요. 이걸 연습을 하시다 보면 호흡 근력도 강화가 되시고요. 제대로 된 호흡을 하는 겁니다. 호흡기 강화를 위해서는 폐의 건강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근데 폐가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가운 거, 그리고 하나는 건조한 겁니다. 둘 다가 안 돼야 되는데 요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면서 많이 보호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입으로 하는 호흡이 아니라 코로 하는 호흡으로 건강한 호흡 운동, 숨쉬기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체를 외부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안에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장육부가 있고요. 그 오장육부를 이루고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들을 이루는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을 이루는 세포들로 구성된 거예요. 우리 인체는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제일 최소의 단위가 기본 단위가 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최종의 기본 단위인 세포의 건강을 논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런 세포들이 제대로 건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내가 먹는 음식에 영양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산소가 있어야 세포호흡을 제대로 하고 에너지를 내고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소화계를 통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산소는 호흡계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순환계, 혈관을 통해서 호흡계와 공조를 통해서 세포를 먹여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포 운동을 통해서 세포가 일을 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독소들, 노폐물이라고 표현이 되죠. 이런 것들 또한 호흡기를 통해서 순환과 함께 배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해낼 때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은 호흡기에 좀 맞추어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은요,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암 때문에 일이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혈관 질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와 맞물려서 3위가 폐렴입니다. 그리고 8위가 하기도 감염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령화가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증가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폐렴에 대한 게 좀 순위가 올라간 것 같은데요. 폐의 염증, 여기에 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사망까지 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의 어떤 호흡기 건강은 젊을 때부터 강화시키고 유지를 해나가는 데에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파스테로 하면 다 아시죠? 화학자이기도 하지만 세균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광견병에 대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들을 개발을 해내고 인류의 어떤 균으로부터 세균서를 늘 얘기를 해왔으니까 거기서부터 방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집중이 됐었죠. 어마어마한 부도 이루기도 하고 프랑스에서는 너무나 존경받는 의인이죠. 이분하고 좀 대조적으로 쌍두마차처럼 대립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클로드 베르나르라고 하는데요. 파스테르가 죽기 전에 세균설을 주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베르나르는 아니다. 세균이 아니라 내 몸속의 환경이 이런 외부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방어를 못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겨질 수 있다라고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대립이 됐었는데요. 임종 직전에 파스테르가 그럽니다. 세균은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에 내 몸속의 환경이 전부다라고 하는 거죠. 내 몸속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독소로부터 싸움으로 이기냐 지냐가 관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호흡기 관련한 질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감기, 그러니까 병명으로는 URI, 산기도 감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기가 코를 통해서 코 점막에서부터 인두, 후두, 그다음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까지 연결된 이 과정에 산소가 드나드는 산소의 통로, 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가스 교환을 하는 폐포의 그 상태에 어디에 문제가 있냐에 따라서 이런 진단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요. 하나씩 좀 알아가 보면 일단 호흡기관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 안에는요, 늘 바이러스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늘 감기가 걸리는 건 아니죠. 점막들이 또 콧물을 통해서 또 코를 풀물로 해서 이렇게 배출되는 그런 과정들도 하게 되고요. 코 점막에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을 걸러주게 되는 거죠. 코를 통하고 그 다음에 인두를 통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면 코로 들어가는 그 안에 그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데 거길 인두라 그러거든요. 근데 인두에서 더 내려가면 후두예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라고 하는 게 이 후두까지를 보는 그 과 진료과를 얘기를 하는 건데, 후두에서는 이제 식도랑 음식물이 들어오는 통로랑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어떠세요? 뭔가를 먹다거나 뭐 살에 들린다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갈 때는 후두개가 딱 닫혀서 공기 통로가 막 이렇게 막혀야 되는데 그게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자꾸 살에 들리게 되죠. 아주 무조건적인 반사로 재채기도 하고 이렇게 해내면서 음식물을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만약 그러지 못하는 무의식 환자들은 큰일 나겠죠. 그리고 나서 기관지로, 또 기관지에서도 상당히 나눠지는 세기관지로 나누고요. 그 아래 폐포, 진짜 이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꽈리처럼 생겼습니다. 주름진 구조예요. 주름진 구조들은 우리 몸에 몇 군데가 더 있죠. 근데 이거는 그 표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위에 무수하게 혈관들이 붙어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코를 통해서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진짜 저 깊숙한 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장기다라고 표현이 되는 만큼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관에서 세기관지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폐는요, 스스로 운동을 못 합니다. 근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로 운동을 하냐면 횡격막이라고 하는 흉곽과 복각을 나눠주는 아주 질긴 막이 있어요. 근육이 있는데요. 그 근육이 단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폐를 싸고 있는 늑간근이라고 갈비뼈라고 아시죠? 갈비뼈 사이사이 근육이 있는데요. 그 근육들이 단련이 됐을 때 폐 기능이 원활해지는 거거든요. 폐 실질을 딱 털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멍청난 이런 나뭇가지처럼 세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새기관지라고도 표현하는데 새말기관지가 3만 개나 있대요. 숫자는 또 어마어마하죠,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이. 근데 그 끝에 달려있는 폐포, 거기가 3억 개가 넘게 있다라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데 이게 기능들이, 각각의 폐포의 기능들이 정상화가 됐을 때 건강한 호흡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기관지염, 기관지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기관지는 공기가 순환하는 통로입니다. 왔다 갔다 이동이 되는 통로인데 거기 만약 염증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렇게 부어가지고요, 공기의 통로를 많이 막게 되죠. 아프기도 하겠지만 호흡의 문제도 같이 오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많이 알고 계시죠? 폐렴. 연세가 드셔서 활동도 못하고 만약에 누워 계시는데 폐렴 상태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까 사망 원인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상위에 들어있는 것처럼 폐포들이 그 안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해요. 혈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 몸에서 조직들이 살고 세포가 살고 재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들을 공급하고 그 세포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 과정을 하게 되는데, 염증,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침투돼서 그 폐포 안에도 면역세포들이 있거든요. 들어오게 되면 먼지부터 그런 균들을 잡아먹게 되는데, 염증이 계속 취약해지고 많아지다 보면 염증 반응으로 생겨지는 백혈구들 있죠. 같이 싸웠던 전투 세력들이 그 안에 분비물로 차이게 돼요.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많이 더뎌지겠죠. 그러므로 해서 문제가 생겨지는 거고요. 이때 이거는 밖으로 빼낼 방법이 가래 배출이라든가 기침을 통해서 빼야 되는데 막 뒤에서 등도 두드리고 막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는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시키고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아시게 되고요. 천식 같은 경우도 날씨가 추워지면 더 그렇죠. 안 그래도 수축이 되어지는데 염증으로 인해서 이런 좁아진 휙 바람 소리가 나면서 공기가 드나드는 게 의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뭔가 불편하다라는 얘기죠. 내가 의식하면서 호흡을 하고 팔다리를 움직이는 그 자체들도 그런데 정상인의 기관지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예전에 그 가습기 청소 그거로 인해서 우리나라 분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줬죠. 정상인의 폐와 간질성 폐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폐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세포가 폐 자체도 세포도 세포잖아요. 혈관을 감싸고 있는 그 혈관 자체도 세포인데요. 그 부분들이 딱딱해짐으로 인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내 몸에 필요한 산소들을 제대로 공급을 못하니까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수축이 되어가지고 부풀지도 않아요. 주름진 구조가 풀었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아주 딱딱한 이런 폐로 변해가고 있는 이런 질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남아있는 폐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그 생에 문제가 없게끔 살아갈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재활 치료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뮤신이라는 걸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코에서부터 인두, 후두,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에 이르기까지가 다 이런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방어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뮤신들은 끈적끈적한 점액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 방어막의 역할도 하게 되고요. 주변에 수분들을 끌어모아서 촉촉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막에 붙어 있기도 하고 세포 사이에 있으면서 이게 제대로 되어졌을 때 기관지부터 모든 게 촉촉해져서 외부에 들어오는 분들이 흡착이 돼서 더 이상 진입이 안 되게 그리고 가래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내게 되는 거고요. 이 뮤신은 당 단백질입니다. 당 영양소와 단백질의 결합체란 얘기죠. 물론 수분도 많이 필요합니다. 물도 많이 드셔야 되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지 점막이 나이가 들면서도 건조해지고 또 코로 호흡하면서 습도도 조절하고 온도도 조절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입을 벌리고 들어가게 되면 되게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끔 물도 많이 드시고요. 제대로 된 호흡을 또 해야 되는 부분 한 번 더 인지하시고 점막에 이렇게 상피세포 위에요. 당사슬들이 빼곡히 있습니다. 점막 건강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 피부하고 점막하고 더불어서 우리 인체의 1차 방어선을 딱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당사슬, 점막이 제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구조물을 위해서도 글리코 영양소는 상당히 필요한 요소인데요. 저희가 TL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간편하고 쉽게 이런 팩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들을 똑똑하게 신진대사를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함도 중요하지만 그건 기본으로 깔고요. 호흡기 면역에 너무나 필요한 요소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팩,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자면 저는 아까 그 면역 스마트셀을 안내를 드리고 싶지만 같이 접해서 같이 드셔도 훨씬 더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되겠고요. 스마트팩에 들어있는 제품 하나씩을 보자면 메나시. 그러니까 점막 면역, 1차 면역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글리코 영양소, 우리 세포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제대로 하는 글리코 영양소가 베이스로 담겨 있고요. 비타민C와 다양한 허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천연의 항생 소염제다라고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점막 면역에 상당히 도움이 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누구나 필요한 거 아실 테고 추워지면 더 찾아서 드시고 하실 텐데요. 드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을 세포의 최종 단위 말씀을 드렸는데 생체막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뇌나 신경이나 이런 데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요소이기도 해서요. 성장하는 아이들부터 누구나 다 필요한 제품이고요. 하루 필요량이 1000mg은 돼야지 그 기대하는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딱 1000mg을 함유를 해놨습니다. 2캡슐일 때 그런 거고요. 또 생선 젤라틴으로 되어 있어서 체온에 그대로 녹아서 흡수가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생체막을 위한 거, 그다음에 항염증 작용, 우리 몸의 증들을 완화시켜주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되고요. 혈액순환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영양소나 산소를 배달하는 통로가 되는 그 혈액이 원활하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로 오메가3를 많이 권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높아야 되는 콜레스테롤은 너무 낮아서 문제고 낮아야 되는 건 높아서 문제잖아요.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 효과까지 있으니까 꼭 함께 드셔야 되겠고요. 또 위드 비타민 D입니다. 면역 비타민, 항암 비타민이다라고까지 불려지는 비타민 D도 하루 필요량을 온전히 담아놨기 때문에 하루 2알 드시는 걸로 개선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GI 프로발렌스입니다. 장과 뇌의 축이 있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장이 건강해야 폐도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폐렴이라든가 아니면 천식이라든가 천식을 연구하는 과정에 장과 폐는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게 많이 보고가 되어져 있고요. 알러지라든가 알러지 비염이라든가 천식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처방하는 아니면 영양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영양소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GI 프로밸런스는 우리 장내 환경을 제대로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만들어서요. 영양소 흡수부터 그 주변을 싸고 있는 면역 세포들의 활동성을 더 높이기도 해서 폐까지 영양이 갈 수 있게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OSP입니다. 메나테크의 핵심 제품 4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세포의 건강이야말로 우리 인체의 건강인데요. 구조적인 기능적인 그런 일을 제대로 하게끔 만드는 8가지의 당영양소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AO 항산화제입니다. 스트레스로부터 외부 어떤 여러 가지 산화 물질로부터 중화시킬 수 있는 내 세포가 제대로 보호되고 방어되는 항산화 영양소를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을 균형을 맞춰줘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호르몬 건강 플러스 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조효소로서 피로와 면역도 같이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4가지 제품을 한꺼번에 담아놓은 OSP까지 이걸 꾸준히 드심으로 해서 우리 호흡기 면역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뭔가 약이라는 건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만 내 면역의 내 기본기, 건강의 기본기를 제대로 다루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금 느리고 지루할 수도 있겠죠. 6개월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걸로 앞으로의 건강도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이렇게 아시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새해에도 더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바 다 이루는 해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